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명숙 박사와 황장수의 앵그리톡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좀 색다른 집단을 좀 물고 뜯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어 뜯어야 될 집단이 예, 보온처입니다. 오 보온처요. 예. 많이 뜯을 게 있죠. 예, 지난번에 2015년 8월 1일인가 그때 기억이 나요. 날짜도 8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DMZ에서 이 목함 지뢰가 있어가 그걸 갖다가 이제 건드린 중사가 이렇게 다리를 잃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 간에 전쟁 직전까지 가고 판문점에서 해당까지 벌어지는 큰 사건으로 비화됐는데 아주 예민했었죠. 예. 예. 그런데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해서 다리를 잃은 그 하재헌 중사라는 분한테 전쟁에 의해서 다친 전상이 아니라 그냥 공상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군의 지뢰에 의해서 다리를 잃었는데 양다리죠. 두 다리 다 잃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공상이 되느냐? 자, 공상과 전상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공상은 전상은 전쟁 중에 예. 또는 이제 지금은 뭐 거기는 교전 지역이잖아요. 예.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에 입은 상의를 말하는 거고 예. 공상은 보통 교육 훈련 등 이런 상황에서 예. 그냥 뭐 업무 중에 예. 그런 교육 업무나 뭐 그런 훈련 업무 중에 입은 걸 뜻한데요. 그런데 보훈처가 목함 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다. 원래 군부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전쟁 중에 예. 입은 거다. 이렇게 판정했던 걸 보훈처가 왜 나서서 그것도 추석에 무슨 뭐 보너스는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 지랄을 쳤는지 정말 이거 보면서 전 다른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울분이 터지기 했지만 이거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하나는 화가 났었지만 이건 정말 눈물이 나고 이게 전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까지도 군에 적을 담고 있으면서 자, 이제 장애인 운동 선수로서 조정 선수 네. 이제 금메달도 국대회에 나갔었다고 은메달도 금메달 4개, 은메달도 1개 땄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니까 네. 뭐 사실은 뭐 장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공자 신청 등록을 하니까 애초에 육군은 정상자로 규정을 해서 넘겼는데 보훈처가 공상이다. 그러면 북한이 목함 지뢰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목함 지뢰가 어느 날 한국 하늘에서 제3자에 의해 그냥 뚝 떨어진 거냐? 지금 이 정권은 그렇게 보나 봐요. 그럼 보훈처는 뭐 하는 것들입니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무슨 국가 유공자 이런 거나 인증서나 남발하고 자빠졌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건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이 막 나오네요. 예. 천안함 폭침의 부상 장병도 가해자가 눈에 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잠수함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서 전부 전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걸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한 것은 북한을 의식해서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다 북한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예. 김정은이 대변인이냐는 소리나 듣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반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방증하는 얘기가. 그 참 희한하네요. 그 군인이 적군이 설치한 지뢰로 그거 알았으면 밟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걸 갖다가 밟아서 사고가 나서 양 다리를 읽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고 한국과 북한의 이 최고 안보 책임자들이 그전에는 쌍방에 또 그 일이 원인이 돼서 포격전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전투행위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 만나서 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친 일인데 그 발단이 되었던 인물이 공상이라면 그 이후에 포를 쏜 거는 말라고 그때 김관진이 하고 북한의 뭐 황병선이 다 최용현이 만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불꽃놀이 했대요? 자기네들끼리? 그쵸.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 책임이라고? 자, 그래서 무슨 뭐 온갖 운동권 건달 유공자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동의대학교에서 불을 지른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 되고. 이죠 그거는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한 말 그거 취소할래요. 그냥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좀 뱉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을 다 유공자로 하면서 북한의 지뢰에서 양
발을 잃은 사람을 어떻게 공상이 아니고 전상이 아니고 공상이라고 판정하느냐. 이제 보훈처가요. 피우진 때부터 시작해서 피우진이가 저기 저 손혜원이 아버지 할 때 봤지 않습니까? 이거 네. 피우진이 저기 맨 마지막으로 결정 타고 내린 간 거 거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여자는 그야말로 보훈의 개념을 한마디로 북한 입장에서 자, 이 개심한 놈이다. 그래서 해주지 마라. 이렇게 내린 그런 사람 같아요. 또 북한 입장에서 충성을 바친 손혜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유공자라고 해주고요. 미칠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뱃을 하나 해먹고 간다고 이런 짓거리 하면요. 나중에 기록에 남아서 두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가 부끄럽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게 보세요. 이 양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상군경이란 명예이고 예.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예.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뭡니까? 이분만 2번 죽인 게 아니라 예. 군인 전체를 그래서 말입니다. 군인 전체에다가 칼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 예. 미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앞으로 뭐 좀 군인들이 수색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치면 나는 국가유공자도 못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위험한 데는 가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말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연병장도 다 없애지. 그냥 무릎 까질 텐데 뛰다가. 네, 군에 가서 다치거나 죽어봤자 전부 개죽음이다.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또 뭔가 안에서 뭐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논의가 봤을 있었을 때 거 아니에요. 예, NSC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뉴스에는 보도에는 정부 관계자는 하중사 심사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심사 과정이 이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조국과로 인해서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들이 이게 또 덮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심사 과정 보세요.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친 엑세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말 한 놈은요. 정말 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영웅이 바뀝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 아니랍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편하게 추석 때서 이것저것 먹고 놀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청년기에 중요한 시기를 자발적으로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당하면서 그렇게 갇혀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고마워야 될 게 후방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후방에서 은혜를 입고 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매번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손수 뭘 보내지는 못할 망정 이런 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가 찬 일이 더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돈 아낀다고 국가유공자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북한에 쌀 지원한다고 쌀 포대를 130만 장을 이렇게 정권이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8억 들었대요. 북한에 쌀 5만 톤을 준다. 네. 북한이 직접 안 받는다니까 예. 세계 식량기구 W 그 푸드 플랜 예. 그러니까 그 이 세계 식량 플랜을 통해 가지고 글로서 이제 준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북한이 아직도 그거 지금 안 받잖아요. 왜? 시진핑이가 지난번에 그 저기 G20 때 6월 달에 그 6월 20일인가 북한 갔을 때 덤뻑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터졌는데 네. 우리는 왜 또? 근데 그 5만 톤을 준다니까 치아라 푼돈 안 받는다. 그런데 자 쌀포대가 한 장이 40kg짜리인데 5만 톤을 지원하기 위해 125만 장을 찍는데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130만 장을 이렇게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쌀 포대에는 일단 국제식량기구 이름 WF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나오고 또 지원 품목이 쌀이라고 라이스 그리고 40kg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찍어갖고 이걸 주겠다 하니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에 우리 안 받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북한이 안 받겠다 하는데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주겠다고 포대까지 제작해놨다가 지금 포대가 이제 버리게 생겼어요. 참 기가 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한테 미사일을 툭하면 2발씩 쏘잖아요. 근데 툭하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저 미사일 한 발에 제가 볼 때 뭐 한 몇 억씩 해요. 뭐 비싼 건 한 10억짜리도 있고 기본 몇 억씩 하는데 북한이 지금 쏜 미사일만 해도 지금 몇십 개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돈이 남아서 미사일을 쏴대고 바다로 쏴고 막 온 사방으로 쏴대는 놈들한테 우리가 지금 쌀을 안 받겠다는데 억지로 주겠다고 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이름으로 포대를 찍어놓고 8억을 들여가요. 그거를 무슨 미사일을 저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뭐 굿모닝 모닝콜 뭐 축포 뭐 이런 걸로 뭐 불꽃놀이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 기가 저기 막혀서. 염장을 문재인이 추석 연휴에 한번 질렀죠. 아 기가 막힌 또 메시지를 네, 대국민 이산가족 메시지를. 상봉이 안 네. 되는 남북 간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또 말을 했어요. 미쳤죠. 남한이 무슨 책임? 아,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참 기가 막혀서. 매사를 제의식을 갖다가 느껴야 그것이 진보 좌파다 이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의 역사에서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안 한 사람들은 다 제의식을 느껴라. 친일파 내지는 굴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만주에 가가 상하이 같은 사람들만 영웅이다. 주가 아버지는 저 뭡니까? 함흥에 있어. 무슨 이 비료 공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또 농업계장인가 과장인가 했다고 하고 잘 먹고 잘 그러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그럼 일제시대 때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럼 친일파죠. 그래서 나이로 보면 일제시대 때 들어가서 거기서 그대로 해방되면서 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해서 있다가 6.25 때는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잘 먹고 잘 살은 사람이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일제시대에 다 반성하고 재상을 느껴. 또 북한하고의 관계가 일이 되는데도 또 우리 책임이야. 친미 친일하면서 붙어먹어서 북한이 저렇게 화가 나도록 만들어서 어이가 미사일을 없습니다. 쏘게 예. 만든 거야. 예. 이 제의식을 가져.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것도 한국이 이산가족에 대해서 어쨌든 하겠다라는 북한에 설득을 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북한을 자극시켜서 제의식을 가져. 이제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북한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빨갱이란 말,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빨갱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러고서 얘네가 지금 뭐 그 아구이 돼지 3부자 밑에서 뭘 얼마나 누리려고 하냐 그 말에 그냥 거의 뭐 구운 오징어처럼 화들짝화들짝 비트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저기잖아요. 좀 그 숨기고 싶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버물려서 그래서 그냥 죄의식인 것처럼. 그럼 너희들은 자기네들은 안 느끼는데 우리는 선민이니까 너희들은 개돼지니까 늘 죄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종교 집단처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내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상당히 마당 깊은 집처럼 역사가 오래된 스토리예요. 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제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게 5.18 이 관련 네. 비디오들을 학교에서 틀더라고요. 네. 숨어서 보는. 그리고 5.18 관련 책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우 저기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우, 나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만 룰루랄라 하고 하고 살았구나. 그래가 제의식을 느끼면서 또 데모에 참가하게 해요. 또 비참한 노동자의 현실을 또 바라고 하면서 제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만 하구나. 그러니까 시종일관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제의식을 느끼게 만들어가 인생 살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좋은 20대를 청춘 시절을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보냈다니까. 그렇죠. 아주 우중충하게 보내게 네. 만들고 자기네들은 지시하는 거니까 네. 거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옥죄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저쪽에 꼴패미들 그거 병대 양산하는데 딱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아주 극도로 그런 그 전략들이 최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보면 과거에 박정희 독재 시대에 군사정권 독재 시대에 너네들은 다 거기에 굴종하면서 살았고 우리는 거기에 싸웠다. 선민의식. 일제시대 때 우리는 김구와 저거 직구석을 따져보면 전부 친일파고 이러면서 우리는 김구와 또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윤봉길 의사와 뭐 안중근 의사를 갖다가 우리는 섬긴다. 너네들은 일제시대 때 다 뭐 했냐? 다 너네들은 청산돼야 될 그런 잘못이 없냐? 그러고는 또 뭐 저 여수 순천 폭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그 폭동의 원인이 진압을 강경하게 했던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왜 여기까지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살아왔냐? 또 죄의식을 느껴라. 전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인데 그러면 돼요. 그럼 사실 확인을 하거나 팩트를 말하는 사람을 있는 대로 누르고 조리돌림을 하잖아요. 죄의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헌금도 걷고 투닥거리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결국 이 조국 사태가 이게 정말 그 죄의식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박근혜 정권에서 저런 일이 네. 벌어지도록 너네들이 다 방치했냐 그렇죠. 죄의식을 느껴라 네. 하고 집권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게 동물농장에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은 좀 특별한 동물이 있다.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죠. 조국은 좀 특별한 동물이다. 그래가지고서 거의 뭐 황금 송아지처럼 이렇게 싹 코팅을 한번 해서 숭배하게 했는데 보니까 뒤로 쌈통이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네. 그러더니 사람들이 뭐 냄새도 나잖아요 일단. 우리가 다 응가는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네 하면서 들여다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게 종교가 보면요. 사실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죄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잔뜩 주지 않습니까? 공포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싶냐? 너 지옥 갈 거야. 공갈과 죄의식에 기반하잖아요. 종교가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주사파 한국의 놀이는 똑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주사파들이 사회주의 국민들에게 종교하고 똑같죠. 예. 끊임없이 시대적 죄의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다들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예. 끌고 가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이 벗겨지면 이 죄의식 주입 놀이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국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반길만 얘기가 그 쫓겨난 맘카페 회원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뭐 400 몇십 명이 쫓겨났대요. 예, 440명 일단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였다는데 쫓겨난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일단 모여서 가지고 여기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소장님 이 맘카페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몇십만씩 되고 뭐 그런다고 아니에요. 몇백만씩 큰 되고. 여기 거기 언론에 나와 있는 큰 맘카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지령 내리고 그래갖고서 조국 힘내라라든지 그 저기 뭐죠 우리는 뭐 법대로 조국을 임명해라 뭐 이런 거 갖다가 실시간으로 막 올리고 뭐 56만씩 해가지고서 청원을 해서 조국을 임명하라 조국 죄가 없다 뭐 이딴 얘기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병대예요. 그래가지고 한 큰 이 맘카페는 한 회원 수가 300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좀 작은 규모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추정하면 한 1000만 정도 된대요. 1000만이면 뭡니까? 유권자 수가 3000만인데 1000만이면 말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러니, 보니까 예. 그 파워를 갖고 뭐 동네 식당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학원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한다면.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 이제 뭐 거기 맘카페 광고도 좀 실으라 하면 그절도 못 하고 다 나가 실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안 하면 그냥 없어 문 닫는 건데. 네, 저기 너무 허접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돌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들이 그럼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너 우리 나가? 여기 운영 커뮤니티 운영 방침이랑 안 맞아. 나가. 자, 전국의 맘카페를요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맘카페라고 해서요 대중 다수의 그 멤버십을 악용을 해서 그것도 정말 제대로 된 멤버십인가도 조사해 봐야 되고요. 공갈치고 협박하고 돈 뜯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색채에 앞장서서 여론을 조작하는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댓글 달고 네.
자, 이런 조직으로 이용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운영하는 자들이 돈을 갖다가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어떤 이 한마디로 정치 깡패 조직이 아닌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 돈은 안 태워졌겠습니까? 예. 온갖 꼴패미들이 와서 주작질하고 하는 것들하고 연계가 안 됐겠습니까? 다 뒤로 무슨 저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 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좀 명령 지령 내리는 사람은 절대 안 밝혀져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는 꼴패미 그룹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결국 관련이 되는 이슈들은 항상 딱 그 정치적인 그 시즌을 타고서 공동으로 이번에 가지고 하는 그러면 거니까. 추방된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해서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야죠. 예. 수사에 착수하려면 여기에 재정 구조부터 철저하게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카페라고 빙자해서 돈을 뜯거나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쳐서 한마디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그걸 진짜는 돈 때문에 하는데 겉으로 포장은 좌파 권력을 갖다가 지지하는 세력인 양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또 대중적으로 무슨 3, 40대 엄마들을 대표하는 양 이렇게 포장된 정치 조직이다. 그렇게 그거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과연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거기가 구성된 건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 뭐 그야말로 꼴패미들이 싫어하는 니네들이 말하는 함남충이 니네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새끼 키우는 엄마가 이따위로 말하고 행동하고 해도 되겠냐 라면서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요 좀 퍼서 주변에다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에는요 굽히면 안 되고요. 제가 뭐 댓글에 어떻게 달든 간에 댓글에 굽히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소리 달면 더 심하게 뭐라 그러는 게 대중의 이 조작과 장난은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 추가하면 엄마로서 긍휼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엄마라서 케어해야 되고 엄마로서 네. 여기서 또 정보를 뭐 저렴하게 좀 가져다가 해야 되고 또 내 마음도 터놓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긍휼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선동하고 지령을 내리고 했다. 이거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거 역추적해 가지고서요 본보기로 몇 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활 정보를 교유하는 차원 정도에 거쳐야지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는 포탈 짓거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고 장난친다 하면 애초에 그 맘카페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정치적인 조직에 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울리느냐? 저는 맘카페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요 안보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탈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내부 고발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권에 지금 삑사리가 나고 있는데요. 그 강경화하고 이제 김현종이가 요즘 부쩍 설쳤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엔 강경화가 엄청 보기 싫었는데 강경화를 일으킬 정도로 김현종이가 또 요즘 이렇게 깝죽깝죽 하고 다니니까 강경화가 좀 딱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시고 그러십니까? 이 정오의 상대성의 이론이라고 네.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정오의 상대성의 이론. 요새 하도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네. 얘들이 이제 좌파들은 개념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왜곡을 했었잖아요. 예. 검찰 개혁도 뭐 검찰 탄압, 검찰 장악을 개혁이라고 붙여가지고서 예, 일종의 라벨링이라고 하죠. 예. 낙인 찍기. 그래서 우리 요새 내일 모레 그 앵불 집회를 두고 예. 워딩들을 많이 조합을 하시다가 보니까 네. 바로바로 생각이 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웃기는 게 김현종이라는 인간의 살아온 방식인데 노무현 때 장관급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삼성에 가서 삼성전자의 이 사장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곧바로요. WTO를 했지 않습니까? 그 FTA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FTA를요. 미국하고 FTA를 했는데 FTA에서 보면 농산물, 수산물이 피해를 보고 큰 제조업체가 이득을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FTA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득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주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고는 그 회사에 가서 34개월 동안 84억을 받았어요. 이야, 그 전에 재산 신고가 84억 이요? 6, 7억이었던 걸로 내 기억나는데 3년간 지금은 재산 신고가 54억인가 그래요. 이야, 3년도 안 됐어. 34개월이니까 3년에서 2개월 모자라지. 이야, 세상에.
근데 어제 이제 그 강경하고 싸웠냐를 이야기하는 정진석 의원이 그 회사에서도 괴상한 짓을 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또 그 돈을 그리 받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죠? 특이하네요. 그럼 미국에서 보면 대학교 해가 박사까지 따가지고 뭐 미국에 통상 변호사 하다가 공무원도 정식 공무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문하다가 네. 이제 저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역할이 따로 있나 보네요. 어디 교수의 학교에 설 걸쳐놨다가 트럼프 당선될 때 미국에 뭐 트럼프 진영 옆에 지도노로 가서 정보 수집했다면서 문재인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한 모양 캠프 접근해서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문정권 들어서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서 근데 이번에는 차관급이에요. 급이 떨어져서 아니 장관급 통상본부장까지 하고 그걸 팔아서 삼성까지 가서 사장을 한 사람이 또 여기 와서 또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다가 이번엔 또 청와대 구워 삶아서 지 전공도 아닌 안보실의 차장이 돼가 요즘 정의용이고 문정인이고 하노이 깨진 뒤로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깨갱하니까 얘가 이제 요즘 왕이 돼가 미국에서 저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해서 예. 뭐 온갖 강경 미 대사를 불러 드리고 그리고 무슨 미군 기지 빨리 반납하라고 막 족치고 그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하니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학교 나오고 거기서 출세하는 기반을 닦아놓고는 거의 뭐 반미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는 지 옛날 경력을 바탕으로 했으니 돈 그려주지 그냥 그려 죽겠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정신이 이상한 거는 국민이에요. 이런 행동을 그렇죠. 하면 사실이죠. 예. 어떻게 FTA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한국의 FTA로 덕을 볼 대기업에 가서 84억을 막 근데 그 기업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줘놓고 지금 욕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 그래 같이 놓고는 미쳤습니다. 이제 3월달 기가 때가 막혀요. 예. 청와대 들어가갖고는 예. 외교부 직원들을 외교장관 앞에서 막 저기 해외 순방 때 중앙아시아 잘못한다고 문서 잘못 만들었다고 뭐라 하고 막 포악질을 하니까 밑에 굉장히 험하게 다룬다고 내 들었어요. 그러니 강경화가 보담한테 내 직원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뭐 영어로 하자면서 It's my styling. 아유. 그 쉬운 영어를 하고 그래 어려운 영어 좀 하지. 예? 뭐 아니 영어로 5월에 도와줄게를 may I help you랑 하는 아니야. 수준의 영어를 뭘 그걸 하고 욕만 그래. 하면 되지 뭐 긴 거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스틸웰이라고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가 오니까 외교청사 구청에서 만나더라는 게 청와대 있는 애가 네. 왜 청와대에서 만나면 지 쫄뱅이라서 뭐 방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구청에서 만나고 또 뭐 비건도 거기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경화가 내가 지금 장관으로 있는데 그 외교부 직원들이 옛날에는 강경화가 뭐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저 욕하다가 이제는 강경화 가고 저거 올까봐 겁을 질질 낸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설치고 또 인생마다 잘 타면서 권력마다 잘 타고 넘으면서 재미 보고 살 거라고 저리 껍죽거릴까요? 야 거의 뭐 먼지털이기의 수준이네요. 이야 기가 막힌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예?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제가 볼 상상도 때 못하는 권력에 어떻게 하면 달라붙는 저러죠? 저 뭐 정치판에 있던 친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정치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알아요. 노하우나 인맥을. 근데 정치판에 있던 것도 아니면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는 FTA 하게 만들어가. 예? 그 덕을 그 기업에 들어가서 84억을 받는다. 이게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롭지가 않은데 그 후의 행보는 네. 뭐 그리고는 그 또 이상이지 않습니까? 안 좋게 또 돈은 받고 나와가지고 또 문정권에 가서 지가 옛날에 하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급이 낮아졌는데 거기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자리 아닙니까? 예.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이. 통상하고 안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건 파던 놈이 총 파는 쪽으로 가면 됩니까? 근데 뭔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다 해먹으려면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어떻게 그런 애들만 이렇게 다 뽑아서 하는 거니까? 걔가 지금 한국에 네. 근데 걔라고 하고 싶어요. 먼지털이 개. 예, 걔가 한국의 지금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 실제로. 그러니까 밑에는 깔아뭉개고 욕하면서 한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요러는 거는 떡국 관상 한번 봐요.
그런데 또 탁월한 재주가 있나 봐요. 얼굴이 다 또 말하는 나이이긴 하죠. 예. 옛날에 내가 하나 공개를 하겠는데 근데 생긴 거 가지고서 그러긴 좀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그 FTA 때 이명문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탁무라고 하니까 사람 넣어갖고 누가 저한테 왔어요. 저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거절했어요. 내가 그 사람 왜 만나냐고. 그래서 그때 뭐 하려고 내 만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는 자들이 예.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자, 그러면 혼자 뭐 자기 발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준 사람이 있고요. 또 저런 인간일 수도 보면 찰싹 달라붙을 때는 간 쓸개를 뺀 또 이런 아부 능력이 탁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미국에서 아마 저 사람에 대해 학을 띈다는 거야. 덮보잡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 안보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괴한다. 그럼 한국은 전공도 없냐 안보에. 온 장군 출신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출신부터 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느 날 무슨 통상 변호사 하던 사람 친구가 와가 안보 책임자가 되냐. 아니 뭐 리트랙트 와치라고 해외에서 이 논문 도용한 사례들 예. 그것들만 쫙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금정하는.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뭐 조국 얼굴 딱 나가고 한국에서는 뭐 이런 논문이 뭐 어떤 권력자의 딸이 이렇게 쓴 건데 이거 철회시켰다. 그 사안은 이렇다. 쫙 펼쳐졌어요. 뭐 그런 일까지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서 저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저런 애들이 일을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젠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온 국민이 막 부끄러워하고 그 피해를 다 매번 국민이 다 입어야 되죠? 그래서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 이런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지금 저 청와대 2차장은 제가 볼 때 직급이 차관급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해할 거라고 봐요. 차관급이야. 그러면 장관이잖아요. 부서에. 외교장관은 서열도 높잖아요. 장관 서열로.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장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차관급과 장관이 네.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 문정권의 기강이 무너져도 이게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요즘 실생가가 중요한데 강경한 너는 뭐 얼굴 마담 아니야. 내가 실세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이 실세로 설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곳곳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냥 두면은 쭉 무너져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후 이제 요단강 건너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팝콘만 준비하면 됩니까? 예, 이건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가 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앵그리 블루도 이제 며칠 있다가 있는데 예, 이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는 거는 이제 이제 집회를 끝났을 때지만 끝났을 그래도 때죠. 이제 계속해서 예, 그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는 왜 앵블 아니면 예. 안 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예, 그거와 관련해 우리 뭐 사실 우리 주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뭔가 하나의 채널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쪽 파가 싫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쪽 파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얘네가 엉망진창을 했어. 그러면 니네 옛날에 잘못했는데 야 저쪽에서 머리만 깎고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래. 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살려서 자 그런 리스크를 이거를 다 받고 우리는 어느 당파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약속 받고 이거 제대로 못했을 때 뭐뭐 다 뱉어내. 그거를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그거라고 나라가 생각합니다. 전부 가치를 팔고 이념을 팔지만은 정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 사기의 가치가 아닌 서민 국민을 위한 실질적 가치를 내걸고 그것을 하나씩 진전시키는 것 그리고 또 가짜 장사를 해먹는 놈들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곳곳에서 공무직 사회부터 국가 예산까지 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구할 걸 요구하자고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